우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을 정의하는 것은 각 기관과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서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또 약간의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은 어 사람이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일본은 AI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모델링한 거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만드는 기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타겟이 되는 것은 사람이고요.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기계가 행동하는 어떤 지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연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 지능을 모델링하는 기술. 자,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쉽게 다룰 수 있는 기계 중에 하나인 거죠.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기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음성 인식으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말하는 것, 그 문서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다른 기계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처럼 자동차를 제어하거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도 모두 다 인공지능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것, 그리고 컴퓨터에 접목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능적인 원리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지능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알아내서 그것을 컴퓨터에 적용하고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의 현실 생활에 활용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컴퓨터 공학이나 사회과학 또는 인문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영화나 미술, 음악 또는 농업, 비즈니스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란 그럼 다시 정리하면 무엇이냐? 인공지능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분야들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인문학이나 컴퓨터공학, 뭐 농업, 비즈니스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럼 그중에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면요. 인공지능 로봇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사진은 스마트팜이라는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죠. 토마토를 수확하는 농부 로봇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토마토를 수확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토마토가 얼마나 익었는지, 지금 내가 수확을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수확을 하려면 어느 지점에 가서 토마토를 짚고 잘라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인식하게 되죠. 이것을 똑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계에게 하게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로 익은 토마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요. 그리고 로봇팔을 이용해서 토마토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역할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과의 결합인 것이죠. 자, 요 사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설명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사람처럼 토마토의 위치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토마토가 으스러지지 않게 집어내는 기술을
까지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게 구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로봇이 스마트팜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날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인공지능은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최신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처음 시작이 1900년도 초중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 또한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 발달사를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최신 기술이 아니다. 최신에 아주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 시작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한 100년 이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지능의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50년대 중반이다. 자, 처음에는 주로 일반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임이나 문제 해결을 하되 뭐 예를 들어 문자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단순한,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단순한 분야에서 운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더 많이 발달했죠. 단순한 규칙뿐만 아니라 약간은 사람처럼 지식을 처리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구현해내는 것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지식 처리 측면에서 굉장히 고도화되어져 있고 음성이나 영상 인식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로봇은요. 그냥 보기에 앞으로 뒤로만 움직이게 보이는 로봇이지만 시각을 가지고 있는 로봇입니다. 인공 시각을 갖고 있는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 단순히 보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고 반응한다라는 건 보고 판단하고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 판단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로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판단과 감성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이 판단과 감성까지도 구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된 지능적인 로봇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조금 전에 시각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감성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술 작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연주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감정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이제 우리는 그런 음악이나 예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찾는데 현재 그런 것들을 조금 구현하기 위해서 음악이나 그림을 그리는 로봇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로 말씀드리는 이 로봇들은 한 10년 전에 나온 로봇들이에요. 뭐 트럼펫과 첼로를 연주하는 로봇, 이거는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봇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펫이나 첼로의 음을 듣고 그거를 추출해내서 다시 생성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첼로의 음향과 음질이다라고 해야 되죠. 트럼펫의 음향들을 새로 추출해내서 만들어내는 로봇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모양을 가지고 있는 로봇으로는 G머신이라는 3인조 로봇 밴드가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G머신은 2000년, 2010년, 2010년대 이때 10년 초반에 일본에서 나온 3인조 로봇 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인터넷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얘네들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줄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실제로 기타 연주를 하고 밴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음반도 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드락을 하는 그런 밴드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 작곡가가 등장을 해서 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사도 만들어냅니다.
작년, 재작년에 각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그 POC처럼 많이들 했죠. 로봇 작곡가가 만들어낸 음악을 보고 듣고 그걸로 연주를 하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구분하기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감성을 표현할 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을 표현하는 로봇의 개발을 가장 많이 연구했던 데가 바로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인간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로봇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개발을 한 페퍼이죠. 이거는 세계 최초의 감성인식 로봇입니다. 페퍼는 한동안 많이 소개가 되었다가 한 어느 중간에 갑자기 사라졌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다른 모양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뉴를 들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와서 공항이나 이런 데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로봇들이 물론 걔네들이 페퍼는 아니지만 전신이 페퍼 기술부터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페퍼가 개발이 돼서 출시되었을 때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느끼고 내가 얼굴을 들이대면서 나는 어때? 라고 말하면 내 얼굴을 표정을 읽고 그 화면으로 내 기분에 맞는 대답들을 해주고 했었죠. 굉장히 센세이션한 로봇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눈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고 내 감정을 패턴 인식을 이용해서 읽고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구나라는 것들을 읽어내고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억양 변화나 감정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그거에 맞는 대답들을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단점은 장점을 말하라 그러면 굉장히 많죠. 사람의 감정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외로운 노인들이나 아니면은 위험에 처해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고 그 감성적으로 도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을 굳이 말하라라고 하면 아직은 감정 인식이 아주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 약간은 부정확한 감정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길게 걸렸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학습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소비자가 내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그러니까 이전에 한 10몇만 원 한 번 학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런 단점들이 있었고 한동안은 소프트뱅크에서 앞으로 페퍼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페퍼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이후 수업에서도 조금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자율주행차는 말 그대로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가 스스로 움직이려면 굉장히 많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교통 상황을 인지해야 되고 옆에서 들어오는 차,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차,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갑자기 뭐 보행자가 뛰어들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차 스스로가 판단하고 제어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자동화 단계가 지금 이제 레벨 6까지 나와 있어요. 0부터 5까지 해서 6단계가 되어져 있고요. 처음에는 5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미국 자동차 기술 학회에서 6단계로 지정을 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 자동차 형태가 바로 레벨 0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거죠. 전혀 기계 도움 없이 내가 운전하는 것을 레벨 제로라고 하면 레벨 1은 자동차 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약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레벨 1이면 레벨 2는 부분 자동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행 환경 모니터링을 운전자가 하지만 주행은 가끔 시스템이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운전자의 지는 것까지가 레벨 2입니다. 그럼 레벨 3은 조건부 자동화라고 해서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만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가 운전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급박한 때, 굉장히 시급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운전자가 그 운전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레벨 3까지도 책임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벨 4부터는 뭐가 달라지느냐? 고도 자동화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율주행입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동차가 운전하는 게 더 많아져요. 자동차가 대부분이 운전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상황에서도 자동차가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벨 4까지도 전적으로 자동차가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힘이 약간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자동화, 정말 운전하면서 나는 자도돼. 사고가 나도 내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 잘못이야가 바로 레벨 5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 자동화이죠. 여기는 책임도 자동차가 지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져야 되는 거죠. 자, 시스템이 진다라는 것은 자동차가 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완전 자동화,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되어져 있느냐? 현재는 바로 레벨 2에서 레벨 3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현대자동차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율주행을 만드는 뭐 테슬라나 이런 데가 바로 2.5에서 3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동차를 이 자율주행에 대한 제재를 주는 게 이 레벨 2와 3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위험도 많은데 뭐 일자리를 잃는다든가 뭐 어떻다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위험들도 있는데 인공지능을 왜 해야 되냐?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건가?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왜 접하고 익히고 그리고 선도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물론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핵심 기술이니까 그 발전을 이해하고 배경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뒤처지지 않고 우리도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봇 청소기 이것도 막 따져보면 그 안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내 일상생활과 밀접한데 그럼 적어도 인공지능이 무엇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겠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표현을 하려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인간의 지능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풀어가다 보면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도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thinking power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본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 능력과 인공지능을 합치면 융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잖아도 취업하기 너무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계가 한다고 그러면 난 뭘 하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느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느냐를 알아야 우리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인공지능 또한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인공지능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을 배워야죠. 그래야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도 알아내기 너무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두뇌가 인공지능보다는 되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쉽게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가 없었다면, 컴퓨터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컴퓨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하지 않았다면 인공지능을 구현하거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막연하게라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컴퓨터는 언제 시작했어요? 역시 1900년도, 1920년, 1900년 초반부터 컴퓨터에 대한 개발, 고민들을 시작을 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식 컴퓨터는 1946년에 바로 애니악이 개발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그림 6에 보고 계시는 이 엄청난 이 기계들 있죠? 이 엄청난 기계들이 바로 애니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슬림하고 막 이런 그런 컴퓨터가 아니죠. 예전에는 이 애니악을 한번 돌리려면 이 지역에 전기가 다 끊길 정도로 전력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엄청 크면서도 전력도 많이 소비하고 그 연산하거나 할 때 드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로 전자식 컴퓨터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를 계산하듯이 기계가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이제 1946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이후에 그 발달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1956년에 그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컨퍼런스 같은 심포지움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사람의 지능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다가 그러면 기계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논의하다가 우린 그러면 그거를 인공지능이다라고 부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최초의 인공지능을 논의하기 시작한 자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튜링이 있죠. 앨런 튜링.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입 베어 먹은 사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죠. 이 사람을 영화화한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앨런 튜링에 의해서 디지털 컴퓨터의 이론적인 바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앨런 튜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이 조금은 부가적으로도 살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앨런 튜링은 인공지능이나 디지털화된 컴퓨터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천재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이 앨런 튜링에 의해서 디지털 컴퓨터의 이론적 바탕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폰 노이만이 최초의 컴퓨터를 설계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컴퓨터와 한번 인간의 기관과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뭐 입력 장치, 뭐 입력 기능, 기억 장치 막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되게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한번 생각하면서 인간의 기관과 비교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입력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해.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귀로 듣죠.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또는 뭐 몸짓이나 이런 걸 할 때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각을 느끼게 되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은 감각기관이죠. 말한 것처럼 뭐 시각이나 청각 이런 것들 감각기관이면 컴퓨터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마우스나 키보드 또는 요즘에 터치 스크린들이 나와 있죠.
이런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외부의 자료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것들을 저장해야 돼요. 저장하면 어디에 저장합니까? 사람은 마음에 저장해요. 내 마음에 저장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내 두뇌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 것이죠. 내 머리 안에 두뇌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컴퓨터는 어디에 저장하나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죠. 우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주기억 장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USB나 딴 데다 저장해요. 그거는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그렇죠? 여튼 가장 기본적인 건 주기억 장치, 내 하드디스크에 컴퓨터는 저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해를 하는 데는 우리는 그걸 뭐다라고 말하냐면 연산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연산한다라는 건 뭐 계산을 한다거나 말의 우선순위를 뭐 정렬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죠. 그럼 이 연산 기능은 사람은 어디서 합니까? 머리에서 하죠. 저는 마음에서 해요. 이 마음도 머리인 두뇌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는 그런 연산은 어디서 해요? 연산장치에서 해요. 저는 이 연산장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희는 몰라요. 그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굳이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컴퓨터 안에 모두 다 이 컴퓨터 안에 이런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알고 봤더니 컴퓨터 안에 연산장치가 있어서 알아서 연산하네. 마찬가지로 제어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또 만지면 뜨거워요 할 때 안 만지는 것들. 이런 건 동작의 지시 제어인데 이건 사람 역시 두뇌에서 해요. 컴퓨터는 제어 장치에서 합니다. 이건 모두 다 우리가 모르는 컴퓨터 안에 다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복잡하게 말하면 중앙 처리 장치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산해서 느꼈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말로 하죠. 말을 하거나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눈을 깜빡인다거나 웃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 기관을 이용해서 합니다. 반응 기관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입, 손, 얼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는 출력한다라고 말하죠. 그 출력을 해야죠. 정보가 입력이 되면 출력을 해야 정상적인 제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출력 장치로 출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력 장치 뭐가 있어요? 프린터기 또는 모니터 화면 있죠? 또는 요즘에는 나온 게 음성이나 이런 걸로 소리로도 출력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USB에 저장해요. 보조기억 장치예요 라고 말했죠. 컴퓨터는 이 보조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USB나 또는 외장하드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요즘엔 뭘 써요?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클라우드 저장소가 있죠. 자, 사람은 어디에다 저장해요? 사람 자체적으로도 보조기억 장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트를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인간과 컴퓨터는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지식을 이용해서 처리할 때 처리하는 기관이 얼추 매칭이 되네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을 다시 살펴보면 컴퓨터는 사람보다 계산을 빨리 해요. 그래서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컴퓨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걸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대체하는 다른 기계가 나와야 되겠죠. 우선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컴퓨터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컴퓨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이죠.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스스로는 아직 못해요. 자가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최근에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면서 자가로 학습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그 자가로 학습하는 것도 사람이 시켜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통한 인간의 지능 능력을 구현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구이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림 7번을 보시면 굉장히 다른 모양의 기계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다른 모양의 기계는 바로 컴퓨터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 퍼스널 컴퓨터 최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좀 오래된 사람들은 이런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처음 컴퓨터를 쓰기 시작을 했었어요. 모니터 뒤가 엄청 빵빵하고 무겁고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시작을 했고, 자, 옆에 보고 계신 거는 슈퍼컴퓨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컴퓨터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의 컴퓨터들도, 그러니까 렉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개가 모두 같은 컴퓨터 종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성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